여보세요? 선생님 화면 안 공유해 됐어요? 주세요. 네. 잠깐만요. 이게 줌이 또 안 되네요. 네, 아, 그러면 화면을 네, 저한테 제가 보내주세요. 올라갈게요. 제가 네네. 아니, 이게 줌 공유해요. 자체가 지금 안 열려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파일을 네네네. 저한테 네, 보내주시고 네네. 보셔요. 네. 네. 네, 파일을 제가 받아서 제가 공유하고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파일을 기다리는 동안 제 거를 먼저 그러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오시면 되겠어요. 보건 선생님 천천히 오셔요. 네. 지금 화면을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보건 선생님께서 저희 교실로 오시는 동안 지금 제가 공유해드리는 파일은 가정통신문인데 새학기 적응주간 운영 안내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학사 운영 안내를 지난 25일 날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셔요. 천천히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들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 학기 적응주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적응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간표는 이미 아시고요. 2022학년도 학사운영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학교가 마련한 안이 밀집도 3분의 2와 밀집도 2분의 1에 따른 등교 수업 안입니다. 여기 보면 확진율, 등교 중지 비율 1개에 해당하는 경우, 2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금 밀집도 3분의 2예요. 그랬을 때 우리 등교 기준 아니고 2개가 해당이 되면 밀집도 2분의 1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적응 기간으로서 밀집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준한 것을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안이 이 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보건선생님 말씀을 듣고 할게요.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3월 2일 어제 현재 우리 학교의 접촉자와 확진자 수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까지 볼 때 확진자는 42명, 접촉자는 21명, 63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안을 보겠습니다. 이 안에 의하면 우리 학교는 지금 확진자, 접촉자 포함해서 68명이니까 확진자는 41명이죠. 그렇게 되면 확진율, 등교 중지 비율 여기 3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접촉자까지 포함해서 2분의 1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학교를 약 600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어제까지는 593명인데 6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18명 확진자 수가 3%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접촉자 포함했을 때 15%는 우리 학교 기준으로는 약 90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68명이니까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 문의를 하시는 게 지금 확진자하고 접촉자 수가 너무 많은데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문의하시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특성상 서울에 사시는 분과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서울과 경기도는 인천시 지침하고 다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인천시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정통신문 할 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확인하시고 공유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의견 일이 많아요. 급식을 희망하지 않는데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급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 급식 미희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마련한 학사 일정 등교 기준안이
모두 다 밥을 먹고 귀가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올해는 작년처럼 탄력적 시간 운영인 35분 수업에 5분 쉬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40분 수업에 10분 쉬는 시간 운영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시간 운영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번 적응 기간에 한해서만 수업시간 35분 탄력적 운영을 허락해 주어서 35분 수업하고 10분은 쉬는 시간 합니다. 2022학년도에는 인천시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학생들의 놀이시간 확보가 중요한 안건입니다. 중요한 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수하셔야 돼서 작년처럼 전 학생이 밥 먹고 바로 귀가하는 시간표는 도저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밥 먹고 귀가를 했을 때 최대 적용 가능한 학년은 4개 학년이고 2개 학년은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안 1기, 2기, 3기, 4기 학년 부장님들께 안내해 드렸고요. 모든 학년들 고르게 그 기수별로 한 번씩 중간에 밥을 먹고 귀가하는 걸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의견 2고요. 이것도 올해 한시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학교 교회 체험학습 21일에다가 36일 포함해서 한시적으로 57일간 가정학습, 교회 체험학습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1일 플러스 36일입니다. 이거 계산 57을 하셔야 되고요.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요. 배움터 지킴이에도 있습니다. 3번, 4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학교 원칙은 저학년 등교일수가 고학년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서 돌봄 학생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력보다도 돌봄을 우선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의견사가 많은데요. 작년에 우리 학교는 십자형으로 아크릴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됐을 때 그게 전염되는 일이 낮았던 이유는 델타는 오미크론에 비해서 전파력이 조금 낮았어요. 그런데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서 전파력이 2~3배 높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십자형 가림막을 주문했습니다. 발표하자마자 주문을 했는데 전국 주문 폭주로 인해서 설치가 늦어지는 거예요. 오미크론 대응을 해서 전국에서 주문을 한 거죠. 그래서 3월 2주에 설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말까지 설치될 겁니다. 그 다음 원격 수업의 질에 대한 학부모님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연구부장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7번, 8번이 특히 이번에 바뀐 부분인데요.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첫 마스크 끼지 못하게 해주세요. 일회용 덴탈 마스크 끼지 못하게 해주세요. 마스크 잘 끼는지 지도해주세요.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7인데요. 그래서 더욱 신경 잘 써서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의견 8은 방역지침 6판에 의해서 보건용 마스크가 KF80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의하면 등교할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보건 선생님 할게요. 교육청에서 올해 바뀐 부분이 있어요. 아마 학교마다 많이 바뀔 텐데 특히 이 부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석한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가 이렇게 10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결석계를 만들고 그 뒤에 증빙자료를 비치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교사가 인정할 수 있는 걸 인정했으면 증빙자료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즉 선생님들 편하시게 이 결석계 양식을 새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 결석계 양식이 제가 양식을 보내드렸는데 그 뒤로 바뀐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이 결석과 관련해서 장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학교는 출석부로 대신할 거예요. 어차피 출석부에 출석인정 결석 표시하시죠. 그러니까 출석인정 결석 표시한 거를 나중에 우리가 제출하잖아요. 그때 결석계를 제출할 때
어떤 걸 하라고 하냐면 교육청에서는 이걸 하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확인했느냐, 무엇으로 얘가 코로나19로 결석했는지를 확인했느냐. 다른 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는 제가 이와 관련한 계획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거의 없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서 동그라미 6번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건선생님이 가정통신문 보낸 거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기억나시죠? 뭐 집에서 뭐 38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적었던 거, 그거랑 자가진단 앱 보면 지금 자가진단 앱을 보시면 등교, 중지, 뭐 확진 이렇게 뜨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내가 확인했으면 담임교사 여기다 체크. 중요한 거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꼭 서명이 필요하대요. 학생은 저연령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서명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출석인증 결석계를 만들었으니까 선생님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결석했어요. 오늘 학부모님들한테 자가진단 앱 뜬 거 있죠. 그거 보시고 결석 잡으시고 그냥 여기다 체크 하셔서 결석계 해놓으시면 돼요. 증빙자료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확인한 걸로 다 인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문서 괜찮아요. 학부모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다 됩니다. 자가진단 앱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거든요. 확진도 뜨고 동거인도 뜨고 다 떠요. 나머지들을 보내주면 그것이 뭔지 선생님들 확인하시라고 있는 거지 괜히 서식 이런 말만 들으면 피곤해요. 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6번과 10번 하시면 되고 기타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또 코로나19 확진했다는 뭐 다른 걸 보여줬으면 거기다 기타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융통성을 조금 발휘하시면 돼요. 증빙자료 필요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출하는 건 출석부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뒤에 결석돼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좀 작년보다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이게 서류하시는 게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 이걸 갖고 대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학교는 그 대장 대신에 어차피 했던 결석계에다가 이 양식을 넣어서 그냥 체크하시는 걸로 만들었고 출석부로 대신하는 겁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굉장히 변화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작년까지는 코로나19 대응팀에서 다 했는데 비상대책팀에서 다 했는데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하실 일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보건선생님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 자리 바꾸겠습니다. 자주 끊겨가지고 안녕하세요. 다시 또 뵙네요. 아까 첫 번째 쪽은 했던 것 같아서 방역지침 내용은 지나가고요. 평상시에 등교하기 전에 자가진단, 아까 병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환기해서 해야 되고 KF80 마스크 맞고요. 그 다음에 학교 왔을 때 아침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확진이나 이런 거 보기 위해서 건강 상태 자가진단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할 때 아이들한테 목 아픈 거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대치입니다. 일단은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선별진료소나 지정의료기관 또는 집에서 신속항원 검사하라고 귀가 조치를 시킵니다. 근데 바로 귀가가 어려운 경우 간혹 1, 2학년 중에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교무실에 연락하시면 방역도우미가 교실로 가서 2층 방송실 옆에서 대기했다가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왜 보내는지 알 수 있도록 통신문 보호자 확인서 등 의심 증상으로 귀가하는 아이 통신문을 제가 인쇄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선생님들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인쇄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교실에 가지고 계시다가 그런 아이 있으면 하나 줘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보건실 오는 경우 있는데 정교로 교차 위험이 있어서 보건실은 이런 인후통이나 발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등교 중지한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씩 담임선생님들이 애 상태 어떤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담 관리에 두게 돼 있고, 그 다음 간혹 이거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3번입니다. 지금 자가 진단 키트도 나눠줬잖아요. 집에서 검사를 했으니까 음성이었어요. 근데 얘는
목도 아프고 기침다 해요. 근데 음성이니까 저 학교 가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입니다. 원칙은 아이가 증상이 다 나은 다음, 약을 먹고가 아니고요. 증상이 다 나은 다음에 등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이지만 증상이 있다 그러면 집에서 쉬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아이가 시험이나 뭐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교를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등교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님이 얘는 꼭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때 조건이 선별진료소나 병원이나 또는 집에서 검사한 거나 음성 결과를 확인한 후에 얘가 학교를 나올 수 있는데 기간은 24시간이에요. 신속항원 키트는. 그래서 오늘 검사했다 그럼 내일 하루만 그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더 나오면 그 다음날 또 검사한 결과를 담임선생님한테 문자든 뭘로 보여주고 딱 하루씩이 인정되는 겁니다. 무조건 음성이가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오해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원칙은 증상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요. 이 음성 확인 보고 하루씩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도 선생님들한테 신속항원 키트 나눠드렸는데요. 지금 오미크론이 50%가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나가는데 무증상 아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현재 나온 거는 3월까지로 돼 있어요. 3월 말까지로 해서 어제는 이번 주 거 하나 줬고 다음 주부터는 1인당 2개씩 줄 거예요. 그래서 비닐봉지 하나에 2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럼 언제 하냐?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가진단 체크를 하게 되고요. 교직원도 내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직원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검사를 꼭 해야지만 얘 학교 나올 수 있냐?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권장사항이에요. 난 안 하겠다 하면 얘가 안 해도 학교 나오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입력은 건강상의 자가진단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음성이라고 나 음성이야 그리고 마스크 막 아무렇게 쓰고 이러면 안 되고요. 이 신속항원 검사 자가진단 집에서 하는 게 코에서 한 1.5에서 2cm 여기 얕아요. 근데 거기까지 바이러스가 이게 나오려면 확진되고 한 하루 이틀 이상 지나야지 바이러스가 완전히 많이 늘어야지 검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음성이라고 다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증상 호전대를 등기하면 된다는 거고, 양성이다 그러면 키트를 비닐에 밀봉해서 선별진료소 검사 받고 PCR 검사 받은 후 음성 나올 때까지 학교 못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새로 바뀐 내용이에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그전에는 보건소에 방역당국에서 했는데 이제 방역당 하나도 안 하는데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먼저 확진자를 이제 선생님들이 처음에 요즘 전화로라든 전화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확진자라고 입력돼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얘가 확진자가 아닌데 잘못됐다 그러면 수정 가능해요. 자, 그런데 얘가 연락은 왔는데 안 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확진자로 뜬 애가 있다. 그러면 확진인지 확인하시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이제 접촉자가 됩니다. 이거는 방역당국에서 하는 접촉자하고는 달라요. 법적인 아무 처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그 아이들이 접촉한 아이들을 우리가 접촉자 누군지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조사는 누가 하냐? 학생은 담임선생님, 교직원은 본인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 어디까지를 접촉자를 보냐? 확 줄었어요. 처음에는 급식소도 있고 막 방과후 이런 다 있어서 복잡했는데 싹 다 빠졌고요. 지금은 같이 생활하는 같은 반, 그 다음에 교무실, 행정실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는 사람, 그 다음 돌봄 같은 경우 여기만 딱 해당됩니다. 아이 방과후 활동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실과 같은 반과 돌봄, 교무실, 행정실 여기만 접촉자입니다. 그 외에는 뭐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요것만 딱 접촉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반은 우리 반 아이 접촉자구나. 그래서 누구누구인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1, 2학년 같은 경우는 얘가 돌봄 교실에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돌봄이다 그러면 돌봄 몇 반인지 확인해서 거기에 돌봄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돌봄 선생님이 그쪽에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서 제외할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접촉자들은 검사하라고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아이들 제외를 하냐? 이미 확진이 됐어요.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확진한 후에 약 한 달 반 정도죠. 이때 이내는 이미 얘는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검사하고 이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접촉자 검사랑 이런 데 다 빠져요.
그리고 접촉한 날짜 기준이 있어요. 그 접촉한 날짜에 빠진 아이들인데 그 기준이 언제냐? 얘 PCR 검사를 한 날로부터 이틀 전, 그전 이틀 전,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그때 접촉한 아이들이 접촉자가 돼요. 근데 그때 이틀 동안 다 얘가 결석을 해서 접촉 안 했다. 그러면 걔는 접촉자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검사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문자도 안 보내고요. 그래서 먼저 결석한 아이들이 누구 있는지, 이틀 다 결석한 아이, 그 다음에 확진자가 누가 있는지 해서 그 아이들 빼시고 나머지 아이들한테는 두 번째로 하실 게 이 아이들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고 문자를 보내요. 그전에는 교무부장님 학교 전체로 해서 보냈는데 이제 요거를 담임선생님들이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우리 네이버 엠박스에 체육 안에 코로나 관련의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캡처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알림으로. 근데 검사는 대부분은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요. 간혹 고위험 기저질환자, 당뇨라든지 뭐 심장병이라든지 만성 신부전, 면역 기능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제가 할 거예요. 그 아이들은 제가 소견서를 받아서 그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아이들한테는 제가 고위험 기저질환자 이 아이들한테는 특별히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아이를 빼고 다른 아이들은 우리 선제검사 키트 나가는 거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라고 문자를 보내게 돼요. 문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엠박스에 있을 거고 궁금하시면 만약 확진이 생겼다면 보건실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발송은 반은 담임쌤이 하시고 돌봄은 돌봄 그 담당 전담사가 했고요. 교직원은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신은 이 접촉자에서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안내 문자 보낼 거고 그 다음에 안내물도 보낼 수 있으면 거기 안에 있으니까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유 폴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 보내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제외자는 빼고 보내시면 돼요. 확진 45일 이내이거나 이틀 다 결석한 아이들. 이 아이들 빼고 다른 애들은 문자를 보내서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음성이라 체크됐는지 검사하는지. 근데 그러면 매일매일 7일이 우리 격리기간이잖아요. 격리기간은 애들 학교로 나오는 건데 너는 괜찮으니까 나와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7일 동안 검사는 3번 하게 돼요. 이틀 간격으로 3번을 하는데 3월달은 2번 우리 선제 키트 나눠준 거 있죠? 그걸로 2번 하고 그 후에 1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하는데 자, 첫 번째 검사는 접촉자를 분류되고 24시간 가능 오늘 그랬다고 가능 오늘 안에 하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내일 등기할 때는 자가진단의 음성이라는 거 기록하게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검사하고 이틀이나 3일 뒤에 하고요. 자, 마지막은 접촉자 분류되고 6일에서 7일차 이제 끝날 때 해서 검사를 해서 자가진단의 음성이라고 됐는지 보고 만약 안 됐으면 연락을 하시거나 해서 음성의 결과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성이 뭐 와도 되고 양성인 경우는 PCR 검사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확진자가 그럼 일주일 뒤에 학교를 나오면 바로 나와도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네. 하지만 3일 동안은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서 자율보호기관으로 KF94 마스크 쓰고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조금 피하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급식은 먹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왔는데 너 불안해 급식 먹지 마 이건 아니에요. 본인 안 먹겠다면 모르지만 먹겠다 그러면 급식도 먹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음날 등교 가능한지 가능하고요. 확진자가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나왔어요. 다 낫고 나왔는데 나온 다음날 엄마가 걸렸어요. 그럼 이 아이는 네, 학교 나와도 됩니다. 본인 다 알고 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체 항원 검사,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나왔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절대 나오면 안 되고 바로 선별진료소 방문해서 키트는 집에서 한 거라도 밀봉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선별진료소 가서 PCR 검사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료예요. 그리고 만약에 양성이면 바로 학교에 연락하고 자가진단 앱에 방역당국 통보내역 등록이라는 항목 초록색으로 예쁘게 떴어요. 눌러보고 싶게. 근데 그 부분은 확진됐으면 눌러서 아까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학교마다 약간씩 헷갈려하는 걸 증상이 있어요. 의심 증상이. 그런데 검사에서는 음성이에요. 학교 등교해도 되나요?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합니다. 근데 단 본인이 죽어도 학교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검사 음성인 결과 자가진단 외우려도 돼요. 확인해서 딱 하루 그 다음날 하루만 되고 그 다음날 또 검사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24시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도 2번 문의를 받았는데요. 학교에 나눠주는 신속항원 키트 꼭 해야 되나요? 권장사항입니다. 근데 교육부에서는 적극 권장이라고 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이 자가진답에 방역기관 홍보대역 등록 이거를 잘못해서 나는 확진자가 아닌데 눌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락이 온다면 당일 오늘 눌렀으면 학부모님이 조금 이따 재등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본인이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부 열려서 어제 제가 잘못 눌렀어요. 이건 학부모는 수정이 안 됩니다. 이게 교육청 가기 때문에 그때는 담임 선생님들이 다 권한이 있거든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통계 현황에서 확진자 관리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정도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있죠? 질문 문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나요? 마음은 급하고서 지금 아니면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학기 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건실로 편안히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선제 검사 키트가 교육청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소분이 안 된 상태 왔는데도 너무 선생님들이 협조 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들, 교장, 교감선생님 이하, 교무장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건선생님께서 너무 정리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 지금 보여드리는 거 요것만 딱 출력해서 책상에 놔두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요거 근데 이거 13일로 참 바뀌어요. 여기 또 바뀌었다고 하니까 13일 이후, 13일 이후는 또 바뀌어요. 이거 13일 이후에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 표는 지금 저희 3월 1일부터 학교 밖에, 학교 말고 다른 데는 다 미접종자도 자격이 싹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학교는 다음 주까지는 유예해요. 그래서 3월 14일부터 아이들도 집에 확진자가 있어도 학교 나올 수 있습니다. 수동감 시제가 돼서요. 단 조건이 2가지예요. 먼저 이 아이가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된다면 나와요. 우리 엄마 확진자인데요. 저 바빠서 오늘 PCR 검사 못하고 공부하고 내일 받을래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집안에 확진자가 있으면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학교를 나와도 되는데 그거와 하나 더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야 됩니다. 2가지. 첫 번째 PCR 검사 음성이어야 되고 증상이 없으면 그때는 학교 등교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처음에 PCR 검사 한 다음에 7일자 되면 저희가 아니라 방역당국에서 다 거기로 연락이 가는데 신속항원 검사 우리 선제키트 하듯이 그 아이들은 가서 저희 학교 걸로 아니고 전문기관이나 선별진료소 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그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자가진단 그 사이트에 보면 격리 해제일도 다 있어요. 그 해당하는 날짜 12시니까 선생님들이 얘가 언제 학교 올 수 있는 애인지 궁금하시면 자가진단 사이트에 확진자 관리 날짜, 격리 해제일이 며칠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학부모 중에 헷갈려하는 거 있는데 자가진단 앱 핸드폰 한번 켜보세요. 여기 보면 오늘 바뀌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건 거기 설명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자가진단 앱을 보면 문항이 3개인데 3개 안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밑에 설명 박스로 돼 있으니까 자가진단에 보고 좀 더 하시라고 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자, 보건선생님, 네. 13일까지는 우리 네. 선생님들 요거 이렇게 해놨다가 놓고 볼게요. 네. 13일 이후부터 할 수 있는 거, 네. 보건선생님 이렇게 그럴까요? 심플하게 이렇게 하나 주시면 우리가 캡처해놓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건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보건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실 전 이거를 공문으로 수없이 받고 부장회의에서 그다음 오늘 또 했는데 한국말이 이렇게 영어보다 어려운 거는 코로나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만 생각나요.
보건 선생님께 물어봐야지 이 생각만 나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죽하시겠어요. 그죠? 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이미 부장님들 연수했고요. 오늘 부장님들 2차 연수했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자가진단 반드시 참여라고 되어 있었지만 사실 교육부에서는 보도자료에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권고사항이다 라고 했지 의무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참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것 또한 권고사항이고 선제검사하는 것도 권고사항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걸 갖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우리 융통성을 발휘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출결 토론 일단 등교 중지 결석 해놓고 그때그때 모르는 거 계시면 우리 보건 선생님께 또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변화된 건 2021년도에는 교무부장인 저와 교무인 저와 보건 선생님이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제는 그 모든 거를 담임 선생님께서 하셔야 돼요. 담임 선생님께서 접촉자랑 다 관련해서 문자 발송도 하셔야 되고 모든 자료는 보건 선생님께서 엠박스에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우시면 우리 학교 번호 119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우리 연구부장님 원격 수업 운영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연구부장님. 네, 네. 연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격 수업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부장님들은 꽤 여러 번 들으셔서 약간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교무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듣고 새긴다는 의미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지금 또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네. 박신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원격 수업 운영 계획은 그 인천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등학교 원격 수업 운영 기준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수업 운영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저희 학교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기준을 딱 마련해서 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학년부장님들이 1차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학교 원격 수업 플랫폼은 줌과 인천 이학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활용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이랑 학부모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채널로 이 알림이와 하이클래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등교 수업 시간에 준하는 시정표를 준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쭉 저희 등교 수업 시정표와 같이 운영해 주시면 되고요. 요 사이에 점심시간은 학년별로 달라서 적용을 여기다가 넣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학년에서 그 수업시간 점심시간 적용해서 운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쌍방향 실시간 조종례를 꼭 운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와 종례를 실시하셔서 아이들의 출결 상태와 건강 상태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이 1교시와 마지막 교시는 반드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유념해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번인데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단위는 40분을 기준으로 하되 하루를 기준으로 최소 80%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교시 오늘 들었다 그러면 4교시는 무조건 쌍방향 수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7번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피드백을 강화한다. 이게 좀 많이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학생이 등교 수업 때 등교를 하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 대체학습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학습의 기본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송출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게 조금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이라서 우리 작년까지는 이학습터 컨텐츠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그 가정 학습지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쌍방향 수업을 송출을 하는 거라서 요게 좀 물리적인 환경 조성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정보부장님께서 추후 조사를 좀 하실 거예요. 수요 조사를. 그래서 미리 좀 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어떻게 송출하면 좋을지를 미리 생각을 해 두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정보부장님께서 수요 조사 하실 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쌍방향 수업을 송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으로 이 두 가지를 실시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이학습터 활용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학습지나 활용지 등을 활용해서 재택학습용 과제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피드백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좀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 및 인정 방법인데요. 저희가 이학습터 콘텐츠를 활용을 원격 수업 할 때 하잖아요. 뒷부분, 주로, 예체능이나 창체 같은 거 주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정 기준이 필요한데, 이학습터에서는 60% 이상을 이수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주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라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좌 설계하실 때 요거 기준을 물어보는 메뉴가 있죠. 그럴 때 60%로 해주시면 아이들이 거의 100% 이상 요거 다 무난하게 이수하는 것 같았어요. 작년에도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외부 콘텐츠 사용 및 인정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학습터나 이런 곳에 강좌 올릴 때 외부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격 수업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학습터가 아닌 다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원격 수업을 운영하시는 것은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유념하셔서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컨텐츠를 보내서 아이들에게 듣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이것도 잘 이행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은 우리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지켜야 될 부분이라서 이거는 수시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콘텐츠를 이용하실 때에도 요거 유념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평가랑 교수학습 지도는 제가 마이박스인가요? 엠박스인가요? 네, 거기에 연구부 폴더에 요 운영계획서를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천천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연구부장님. 없으신가요? 네. 연구부장님. 네, 네. 제 2학년 일반 한은주인데요. 네. 흔히 하는 말로 수업의 사회질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연구부장님이 보여주신 그 동그라미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이거요? 설명했을 때는 그게 달라서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런 좋은 정보 다음에 꼭 알려주시면 활용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좋은 팁 같은 거 배우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이거는 또 제가 한번 그럼 채팅창에다가 어떤 걸 쓰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쳐도 될까요? 질문사항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네. 앞 페이지에 보면 네. 대체학습이요. 대체학습이요. 네. 지금 말씀하실 때 대체학습의 방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송출을 기본 원칙으로 원칙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대체학습인 경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송출을 하는데 단 접속 분량은 학생이 접속을 못한 건가요? 저희는 송출했으나?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교무실에 있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학년 간에 이런 차이가 있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럼 이해됐습니다.
네, 지금 교무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년 간 차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학년이 동등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부장님 프로그램은 보내주시고 나가셔야죠. 채팅방으로 프로그램 보내주세요. 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간혁신부장님 준비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간혁신부장 박김철입니다. 저희 학교가 행복배움학교 3년차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3년차를 맞이해서 행복배움학교, 저희 학교 내에 이제 공동체 생활 약속을 만들려고 합니다. 학급에서 학급 세우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학급 약속 만드시는 것처럼,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약속과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가 각각 지켜야 할 약속들을 한 5개씩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께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은 학생 공동체 생활 약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획위원회 부장님들이랑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랑 협의한 결과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1학년 1반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급에서 먼저 5개의 공동체 생활 약속을 만들어서 전교 어린이회에 일단 제출을 합니다. 여기서 전교 어린이회의라는 거는 그 자치회 담당이신 권미옥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5개의 공동체 생활 약속을 만들 때 학생과 학생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 학생과 교사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이 골고루 포함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규 어린이회에 각 학급에서 제안한 생활 약속들이 취합이 되면은 정규 어린이회의 시간에 이제 10개로 이 생활 약속을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정리된 10개의 생활 약속을 가지고 전교생 대상으로 스티커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5개의 공동체 생활 약속을 정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5개의 공동체 생활 약속은 학년 또는 학급에 게시를 한 다음에 학생들이 그 게시물에 서명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공동체 생활 약속을 최종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는 추후에 온라인상으로 같은 절차대로 이제 학생과 마찬가지로 여러 제안을 받은 다음에 제안된 그 생활 약속을 정리해서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통해서 5개의 생활 약속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년부장님들께 좀 더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등교와 원격이 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바쁘고 힘드실 텐데 저희 3월 31일 날 정규 어린이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여유 있게 학급에서 생활 약속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제출 기한은 그 담당 선생님이랑 협의해서 추후에 메시지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공간혁신부장님 잘 들었고요. 각 학년에서 이에 맞춰서 동아교육, 민주교육 해서 학급 자치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성안전부장님 대신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면 학급 회의를 정규 어린이 회의가 있는 그 전주에 실시합니다. 우리 학교는 전교 어린이 회의가 항상 넷째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주 목요일 그 전주에 학급 회의를 실시하고 그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교 어린이회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상에 학년부장님들께서 각 학년별로 자치활동, 민주시민교육 10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매월 1시간씩이고요. 이때 민주시민교육 학급 자치활동은 예전에 학급회의의 형태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주체로서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주체로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주제, 활동하고 싶은 배움의 활동을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전교 어린이회의에서 정하며 그 다음 달에 우리 학교 모든 구성원들, 교사,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정보기획부장님께서 우리 학교 올해 변화된 이 알림이 네이버 마이박스, 하이클래스 등에 대해서 안내하실 건데요. 먼저 작년까지
이 I am school, I am teacher 잘 썼는데 왜 갑자기 이 알림이로 바꿉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 알림이가 알림장 기능도 있고 문자 기능도 있어서 복합적인 기능이 있어서 우리 교사들이 사용하긴 편했어요. 하나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보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 I am school 열람률이 20% 내외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I am school로 I am teacher로 아무리 보내도 가정통신문을 못 받았어요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80%가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심플한 거, 그냥 심플한 가정통신문, 그래서 이 알림이를 찾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림장 기능이 없어서 많이들 쓰고 있는 알림장 기능으로 하는 하이 클래스를 온 학교가 같이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이 클래스를 다 가입해 주셨고 이 알림이도 많이 가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림이 사용 방법에 대한 우리 연수가 좀 필요해서 정보기획부장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해서 지금 정보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N클라우드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이건 교육청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항상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업무 연속성. 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하고 유치원 세웠고 저희도 지금 수립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카톡으로 업무를 하셨어요. 근데 카톡으로 업무를 하시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거죠. 그래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해서 업무라든가 학교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항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한 거고요. 그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안내는 우리 정보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보부장님. 네. 화면 공유 해드릴게요. 학기 초래서 좀 말씀드릴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리세요? 네. 지금 어쨌든 대면 상황보다는 비대면 상황이 더 우세한 상황이어서 저희 이제 정보부에서도 선생님들 아이들과 연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요. 업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이들 연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들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급하게 달려오시느라고 설명을 드릴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네이버 마이박스는 이제 도입 취지가 투게더에 이제 파일 공유를 했는데 저희 서버실 가면 있어요. 그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집에 가셔서 많이 선생님들 중에 집에 근무하시고 우리 재택근무를 하실 때 거기 접속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이버 마이박스는 어쨌든 국민 사이트잖아요, 네이버는. 그래서 1TB를 이제 구매를 했고요. 1년에 한 11만 원인가? 그래서 2TB 정도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폴더를 구성을 했고 선생님들을 다 초대를 한 거예요. 일일이 전화번호 아니면 안 된다면 이메일로 초대를 했고 전화번호가 안 된다 그러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메일로 하면은 잘 되더라고요. 이메일 접속해서 인증하면 들어와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조금 이제 버그가 있나 봐요. 잘 안 갈 때가 있어서 그런 거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공유 폴더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교무장님이 꼼꼼히 이렇게 넘버링이나 이런 거 있어서 그 규칙만 잘 지키면은 우리 어떤 아카이브처럼 이제 자료들이 그대로 이제 남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가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스톡입니다. 아이스톡 지금 보시면 내 소속이 보이시죠? 내 소속이 보이는데 이거는 일단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소속이에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변경 신청하시면 그냥 성남초로 하면 여기 교장선생님 위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성남초하고 1학년, 2학년 이걸 누르셔야지 이렇게 자기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죠. 그죠? 약간 부장님들, 업무부장님들 이렇게 모아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개인 트리를 짜는 거예요. 22년도 트리를 다 짜놨어요. 근데 이걸 못 뿌린 이유가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이제 저희 체육 그 수업 전담 강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까지 들어와갖고 뿌리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이거 뿌렸는데 그분 추가해서 또 뿌리면 또 선생님들 번거로우실까봐
일단 저는 이제 다 트리를 다 해놨어요. 다 해놨고 이제 팀별로 해놨기 때문에 좀 편하게 선생님들이 뭐 업무 할 때 전체 다 보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팀별로 1팀, 2팀 이렇게 해갖고 구성은 해놨는데 아직 그 6학년에 그 체육 요번에 그 이렇게 뽑으신 그분까지 돼서 제가 뿌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분 이제 거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팁인데 저는 이제 써요. 이제 제가 학년부장이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고쳐드리고 막 이러니까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래서 쓰실 분들은 쓰시고 안 쓰실 분은 안 쓰셔도 되는데 뭐 학부모가 전화했는데 이제 직통번호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직통번호가 있어요. 내선번호 말고. 그거 알아보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전화 들고 9번 누르고 자기한테 전화해보면 그게 직통이 떠요. 그럼 전 저장하거든요. 성남 직통번호.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전화를 직통으로 학부모들한테도 내선보다는 직통으로 알려주면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으면 저거는 제 투넘버거든요. 제 번호 아니라 투넘버라서 10초 이에 이제 바로 제 전화로 오게끔 해놓은 건데 요거는 쓰실 분들은 쓰시고 나는 싫다 하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경할 때 3학년, 저는 3학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통번호를 쓰셔야 돼요, 선생님들. 근데 안 쓰신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이걸 안 쓰면 클릭 투 다이얼이 이 아이스톡이 클릭하면은 전화를 걸 수 있는 좋은 기능인데 뭐 내선 전화번호 같기도 그것도 되긴 하는데 여하튼 원칙은 이제 이거 직통번호, 내선번호 이렇게 적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쓰실 분들 쓰셔도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앱으로 깔아갖고 누구 이제 어떤 사람이 궁금할 때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는데 아이스톡이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을 해갖고 이렇게 관리도 돼요. 그래서 누구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쓰실 분들 쓰시고 안 쓰실 분들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문의가 있어갖고요. 아이스크림 올해부터 검인정되면서 무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말고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 뭘 사줬는데 이런 얘기인데 제가 기한을 보니까 띵커벨이었어요. 띵커벨 6만원치. 그래서 올해도 에듀테크 예산으로 선생님 한 분당 10만원 수요조사이긴 한데 보냈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랑 전담 이렇게 보내갖고 이제 예산을 언제 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그 교부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띵커벨 이제 어저께 좀 봤어요. 봐갖고 저도 오늘 수업 때 썼는데 무료가 이제 이 와이파이 50명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학년 거 다 해갖고 요번에 한 거는 이제 보드를 썼어요. 애들 이렇게 패들리처럼. 그래서 이제 패들렛은 몇 개, 5개인가 3개인가잖아요. 근데 이건 10개 돼갖고 내가 이게 돈을 주고 이게 100개까지 쓸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200명, 500명 퀴즈 와이파이 온모드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신다면은 돈을 주고 아까 나온 6만원 어차피 돈 나오는 거니까 이제 수요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드릴 수도 있고 나는 뭔가 영상 만드는 거 요즘에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라이선스가 다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어도 5월 달에 하면은 3만원인가 4만원이 대폭 할인이 돼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나는 프리미어를 한번 요번에 배우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라이선스를 사드리고 연수까지 좀 시켜드릴 생각이에요. 선생님들 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강사 잘하는 분 이렇게 모셔다가 줌으로 그래서 이제 실습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내가 좀 이렇게 멋있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그러려면 라이선스는 뭐 그런 에듀테크 예산으로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수는 교장선생님들 좀 부탁을 드려서 이제 어떤 연수비를 좀 잡아갖고 교직원들 연수를 시키고 특수 분야 지정을 해서 이제 뭐 1학점이든 이렇게 나이스에 들어가게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직 그 성남초에 그 홈페이지에 여기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저도 오자마자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패스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뭐 저기 통신사 한 다음에 거기에 인증서 등록하면 선생님이 이제 들어와서 내가 통합 홈페이지 인천시 교원이라고 그냥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성남초라고 해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이제 들어오고 따로 저희가 승인해 드리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잘 홈페이지가 꾸며져 있으니까 가끔 들어오셔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가 이렇구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AS는 그때 급해갖고 클라우드에 받긴 했는데 사실 원칙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기사님이 실시간으로 오는 거를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놓치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올리시면
기사님도 댓글 달아주고 선생님들도 파악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좀 안정화 단계는 다음 주부터 이제 AS 게시판 부탁을 드리고요. 홈페이지는 이렇게 교직원 회원 가입하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S 신청하실 때 제가 올려놨어요. 프린터는 광개토 전산이고 컴퓨터는 하나컴퓨터예요. 그래서 하나컴퓨터는 월요일, 목요일. 작년에는 하루였는데 올해는 교장선생님이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로 해주셔갖고 월요일날 수리하는 건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될까요? 금요일 퇴근 전까지. 월요일날 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사님도 다른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전화번호는 정중히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분도 막 여기저기서 막 고쳐달라고 하면 너무 한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 사람이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던 근데 사실은 그분도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딱딱딱 처리되는 게 보여야 시스템도 잡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급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달려가서 고쳐드릴게요. 그건 할 수 있는데 그 기사님 전화번호를 저한테 좀 이렇게 자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프린터는 여기 또 달라요. 지금 어쨌든 시대가 바뀌면서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는 하나 컴퓨터인데 TV는 또 달라요. TV를 하나 컴퓨터 해달라면 얘는 못해요. TV는 또 제가 다른 데에다가 AS 선택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여기다 올려주시면 저는 하나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데 불러갖고 해드릴게요. 그리고 프로젝터는 또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려주시는 건 다 올려주시는데 여기 있는 보통 대부분은 하나 컴퓨터의 컴퓨터, 그 다음 뭐 주변기기, 그 다음 프린터는 광개토 전산. 여기 보이시죠? 요거 사이트 이거를 좀 해놓으시고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얘네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얘는 빼갖고 주소창에 빼서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언제든지 광개토 전산은 바로바로 다음날 오니까 홈페이지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고요. 됐습니다. 잠시만요. 빼놨는데 어디였지? 이알님이 선생님들 이제 설명을 연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알님이 혹시 접속하실 수 있나요? 선생님들? 이알님이 지금 그냥 듣기만 하면 또 까먹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하시는 분들 이제 IM티처는 사용기간이 지났어요. 이제 지났고 가정통신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연동해서 이알림이로 다 가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설치 이제 제가 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설치를 안 한 분이 몇 명일까? 그래서 계속 학년부장님들한테 이게 설치가 다 돼야 우리가 이제 일어나해서 뭔가 우리의 정보들이 소통이 금방 된다라는 말씀드려서 이제 학년부장님들 되게 많이 협조해주시고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리자고 이제 지금 초반이라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안정화되면은 저기 하려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 화면인데 이알님이 계속 이제 들어가서 계속 회원 승인을 하고 있어요. 계속 회원 승인을 하고 있고 여기 저는 보이는데 선생님들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다 보이고 그래갖고 저는 항상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0. 앱 설치수 0명. 그리고 제가 그룹 담당자를 학년부장님들은 1학년 다 보이게 해놨어요. 담임 선생님들은 담임 반만 보이게. 그걸 다 일일이 다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자기 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자기 반에 해당되는 걸 가시면 우리 애가 0명이 어떻게 됐나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전체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놓고 0이라고 놓으면 앱 설치수 하면 이제 여기에 뜬다는 거예요. 앱 설치수. 아직 좀 더 있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제 제로화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열람했는지 이것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는 열람해놓고서 신청 안 했다, 나 본 적 없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다 뜨는 거예요. 열람한 시간까지 다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빨리 설치를 이알림이를 설치하실 수 있게 그 안내를 해서
그게 이제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원래 사장님을 오늘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또 여러 학교 이래갖고 미리 어저께 저녁에 저랑 만나갖고 제가 줌으로 그걸 화면을 녹화했어요. 화면을 녹화해갖고 오늘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아는데 또 사장님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남TV 유튜브 하나 만들었어요. 유튜브 만들었고 선생님들이 어떤 콘텐츠를 나는 이제 휘발되는 게 싫다. 휘발되는 게 싫고 좀 이게 했으면 좋겠다. 아카이브처럼 남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한테 그냥 영상을 던져주시면 이거 올리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생 목록을 일단 저희 학년 저희가 이제 만드는데 계속 모으려고요. 3학년 교육 콘텐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교원 정보화 연수. 뭐 방과학교 부장님이 이게 얘기하셔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나머진 다 비공개로 했고요. 요게 이제 지금 성남TV 재생 목록이에요. 그래서 공개로 해놨기 때문에 뭐 들어가셔서 오늘 한 게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교원 정보화 연수를 제가 계속 넣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뭐 업무 포탈 바탕화면에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소록에서 이렇게 바탕화면 끌면은 생기거든요. 그런 간단한 것도 제가 좀 바빠갖고 못하긴 했는데 여기다 계속 차곡차곡 넣을게요. 그리고 선생님도 우리 6학년 교육 콘텐츠 이학스터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애들도 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말씀 주시면 재생 목록 만들어서 여기 이제 뭐 계속 쌓아 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뭐 저희 한 거 뭐 이렇게 해갖고 학년별로 요청이 있으면 또 이제 하라고 하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학년에 한해서 만들어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정보화 연수 첫 번째로 이제 사장님이랑 줌 찍은 거 그거를 보일게요. 이게 너무 긴데 이거 다 보여드리는 않을 거고 네. 괜찮습니다. 네. 소리 들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기의 김준평이라고 합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세분 시간 내주셔서 보시고 너무 길면 앞으로 넘길게요. 네. 해드려야 될 텐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 그 학교의 메인 페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혹시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화면이 아마 이런 식으로 보이시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PC에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란 그 다음에 PC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인 화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게 왔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지금 현재 보내주신 걸로 이렇게 그 학년 반을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운영관리자로 로그인됐기 때문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전체 교직원이 다 보이시는데 담임 선생님으로 지정되신 선생님께서는 아마 여기서 한 반만 보이실 겁니다. 학년 부장 선생님은 학년만 보이시고 다른 것들은 보이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이실 경우에는 1학년 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열어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우리 반 학생들이 등록이 실수 없이 잘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이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 이 학생이 우리 반 학생이 아닌데 잘못 들어왔다 하실 경우에는 이 이름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반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데로 다 지정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기 중에 전학을 갔을 경우 이 학생이 전학 갔다 그러면은 이 앞에 체크박스 선택하시고 전학 간 학생이 한 명이 아니고 뭐 2명일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면은 선택된 사람들이 여기 다 누적이 돼서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학 간 학생은 이미 더 이상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명단에서 삭제를 누르시면은 전부 자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학교 다니다가 새롭게 전학을 온 학생이 있으실 경우에는 출석부에 명단을 집어넣듯이 알림에도 명단을 넣으셔야 되는데 여기는 더 명단 개별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학부모님 그리고 전학 온 학생 이름이랑 학년 반을 선택하시고 전화번호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를 넣으시면은 이 학부모님께서 알림 앱을 설치하는 순간에 이 전화번호는 우리 학교 학부모님이시다 그래갖고 초대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께서 굳이 학교 찾고 학년반 찾고 자녀 찾아서 가입할 필요 없이 바로 수락 버튼만 누르고선 우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으십니다. 혹시 어머니 말고 아버지도 가입하고 싶으시면은 아버님 전화번호 넣으시면 동일하게 초대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 전화번호 다 돼요. 없으신 할아버지나 그 권한이 할머니께서도 없어요. 우리 손자 소식 듣고 싶다 그랬을 때는 알림이 앱을 설치하시고 저희 학교를 찾아서 학년반에 아니에요. 이 학생 미성 이름으로 미천이 최고 권한이에요. 가입하시면 이 학생 이름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모, 고모 여러 명이 가입하시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가입하면 승인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임 그러면 선생님께서 제 거로 부모님들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승인 처리를 해주셔야 심사위원 권한을 부여를 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일단 제 학년반이 마음대로 잘 쓰세요, 그냥. 저기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번에는 저는 뭐 여기서 그거 쭉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일단, 학생은 등록이 돼 있을 뿐이지 아직 출석을 안 지금 합니다. 초반이니까 제가 이렇게 출석만 하는데 있는 거고 뭐 연락처 그래서 넣고 이 학생 이런 같은 거잖아요. 경우는 지금 전화번호 아버지 어머니 전화번호 다 마음껏 들어가 있는 쓰셔요. 모양인데 권한도 막 아직 주시고. 밑으로 회원가입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부모님 그러니까 지금 연수하니까 이거 들으면 후 학생을 좋은데. 딱 클릭해 보시면은 예, 여기 예. 이렇게 가입이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음, 최지숙이라고 전화번호에 맞는 음, 본명 글쎄요, 본인 글쎄요. 인증을 네. 받으신 본명 소유주 본명과 함께 여기 회원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여기만 등록했더라도 이 앱을 설치하시면은 여기 설치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그걸 확인하기 어려우시니까 이 우측에 보시면 앱 설치수라고 있습니다. 네, 전화 주죠. 앱 설치수 0을 하실 경우는 전화. 우리 반에서 네. 지금 1학년 1반에서 앱 설치 안 하신 학부모님이 한 분 계신 겁니다. 그런데 1학년 앱 3반? 설치수 2를 눌러보시면은 다른 학부모님들은 전부 다 가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희가 1학년 1반을 보면은 박미경 지금 선생님 23명 돼 있으신 그 분께서 웹캠 가입해놓은 있어요? 24명인데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앱 설치 웹캠. 2를 눌러보시면은 거기 거기에 유지보수에 있어요. 한 분이 아니고 여기 여분 있어요. 두 분이 가입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할아버지 내가 사면 할머니는 되잖아. 밑으로 생기실 승리해가.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회원 유지보수에 가입자를 우리 확인하실 왕길스랑 수가 뭐 있고 조이트론이랑 지금 전체적으로 라이프 봤을 여분 때는 3개씩 우리 학교에 없죠. 주문해야 되죠. 649분이 이제 그 명단이 등록돼 있는데 회원 가입하신 분은 545분이 그- 있으십니다. 벌써 이제 90% 이상은 내가 해결해 드리는 카메라 놔두고 없는데 그래서 아까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전체 1학년 중에서 여러분, 1학년 카메라 중에서는 여분이 앱 설치 안 하신 없어요. 분들 선택을 하셔서 요분들께 앱 설치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전화를 드려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늘은 안 전체적으로 되잖아요, 봤을 때 앱 설치 안 하신 분들이 오케이. 그러면 학부모님 지금 그러면 1학년 말고 6학년까지 전체에서 앱 설치 안 하신 분들은 다른 거 있긴 한데 다른 거 한번 여기 아직 뺀거 있는데 우리 반 교실 맞을 수 있어요. 하고 요분들은 이제 앱 설치 하게끔 하시는 게 좋은데 앱 설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이제 사용 방법 안내에 가시면 학부모님 가입 안내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한글 파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출력하셔서 학교 이름이랑 그런 거 바꾸셔서 학부모님께 보내셔서 이제 종이로 이제 가입 안내를 하시는 방법이고요. 만약 저희 학교 다문화 학부모님 계실 경우에는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요새는 이제 앱 설치 안내 문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했을 때 요 내용을 복사를 하셔갖고 만약 복사를 하셔갖고 그래서 우리 회원 정보 관리에서 만약 2학년에서 앱 설치 안 하신 분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2학년에서는 안 하신 분들 이렇게 되시는데 앞에 사각형 체크박스를 하시면은 15명, 하나씩 15명 선택이 됩니다. 그럼 문자 보내기를 누르시고 거기서 학부모님께 아까 복사했던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하시게 되면은 학부모님 폰으로 이 문자를 받으시자마자 어차피 전화번호는 다 등록이 돼 있고 알림이 앱을 설치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바로 우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초대가 다 됩니다. 이렇게 수락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학부모님 앱 설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그 앱 설치 잘 하시게끔 해갖고 좀 공부하시라고 학교 초에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뭔가 앱 설치가 됐고 2학년 2반은 지금 앱 설치 수 제로가 학년마다 100%다 가입이 되신 거고요. 각 학년별로 보고 확인하셔갖고 앱 설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기본 그룹이라 추가 그룹, 학군이라든지 뭐 돌봄, 방과후 같은 걸 마음대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 회원 정보 관련해서 보이는 이 화면이 이제 알림이 발송하는 주소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림이 보내기로 가보겠습니다. 알림이 보내기로 가시면은 일단 일반적인 공지 보내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일방향으로 보내는 거. 설문 신청 투표 등 해갖고 회신을 받아야 되는 거. 앞부분은 같은데 여기는 이제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명 동의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제목 갖다가 테스트 발송이라고 이제 해보시면 특정 학급에서 개인 한 명한테 보내시거나 그걸 선택적으로 해서 한 명, 반, 학교에 세 자녀를 이제 같이 저희 학교에 보내신 학부모님이 계실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뭐 1학년 몇 반 누구누구, 3학년 몇 반 누구누구, 4학년 몇 반 누구누구. 그래서 각각 한 명 하나당 계정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신청 같은 거 할 때 한 명마다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께서 혹시 저희 학교 세 자녀 학부모님이시면서 다른 학교 근무하시는 알림을 사용하는 학교의 교직원이실 경우에는 교직원 선생님 계정도 여기 4개가 생기거나 뭐 성에 따라서는 5개, 6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실 때 여기서 보시면 다자녀한테 한 번만 보내기 같은 경우는 자녀가 3명인데 그래도 이게 체크 불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운영에는 전자투표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아버지 모임을 봅시다. 그럴 때는 아버지 발송하게 되면은 발송자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댓글을 받게끔 댓글을 허용하자. 그러시고 쭉 보내시고 알림이 보내실 때는 지금 즉시로 했을 때는 즉시 발송을 하시면 작성해서 이 정해준 기간 동안 매일매일 똑같은 게 발송이 됩니다. 발열 체크, 건강 체크 그런 거 해갖고 매일 하실 필요 없이 그럴 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거 신청할 때 보시면 본인이 응답한 게 나와 있는데 학교에다 강력하게 항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네. 지금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잠시만요.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갖고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설문 이제 우리가 취합을 받아야 되잖아요. 학기 초에서 공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보건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 건강 설문조사 받아야 되고 또 뭐 학년도 애들 기본적인 뭐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연구부도 받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업무별로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알리는 거는 일반 공지고 그 다음에 설문 신청 투표를 받으려면 여기서 이제 이걸 눌러갖고 아까 주소록 있죠? 주소록은 내가 원하는 학년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는 뭐 여러 명 있어요. 한 애인데 8명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보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한 건만 보내는 거 뭐 대표에게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열람 권한은 관리자 그룹 담당자가 이제 내가 보낸 알림을 보는 권한이고 그래서 거기에 부분에 이제 여기에다가 PDF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가정통신문을 어차피 보는 거니까 거기 안에서 뭐 그냥 한글로 넣으실 수도 있고 저번에는 이제 엊그저께는 방과후 부장님이 그 홍보 영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 하이퍼링크 해갖고 클릭해서 학부모가 뭘 할 수도 있고요. 하이퍼링크 넣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여기에 설문할 땐 이제 우리 구글 설문 하듯이 요렇게 좀 나와 있어요. 객관식, 주관식, 뭐 날짜 선택, 아니면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구글 설문 이제 조금씩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한번 연습해보시고 이제 선생님이 자기한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해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눌러도 이게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나이스에 교장교감사한테 이제 뭐 결제를 받고 번호를 따잖아요. 그럼 이제 홈페이지에 가정통신문 올리면 얘도 이제 연동이 돼요. 여기 연동하는 게 있거든요. 가정통신문 연동. 그럼 학부모는 이알림이 깔린 분들은 가정통신문 일단 보긴 해요. 보긴 하는데 그건 보는 것 뿐이잖아요. 어떤 내가 신청한다. 저희도 지금 스마트 대여 그거 지금 짰거든요. 스마트 대여 해갖고 지금 결제에 올려서 발송을 할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신청하는 걸 이용해갖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알림이? 질문 없어요? 그럼 요거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그 스마트 대여 문의가 너무 많아갖고요. 지금 여하튼 계획은 짰고요. 이렇게 신청 기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7일, 8일 학부모님이 물어보시면 3월 7일, 8일 월화 과학실 그 실무사님한테 얘기 다 됐거든요. 1차 배부, 2차 배부. 3학년부터 6학년 지금 원격 수업 하는데 스마트 패드 저희 학교는
140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경합이 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제 경합 순위를 넣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코로나 상황 종료되면 반납하는 거고 태블릿만 이렇게 대여하는 거로, 충전기는 많이 분실되고 파손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거 C형이니까 다 있을 거라 생각해서 태블릿 한 대만 배분한다라는 거 혹시 물어보면 학교에서 이알림이로 신청 받을 거니까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달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부 연수 마치겠습니다. 경부장님 마이크 꺼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수 마쳤는데요. 지금 연수 들으셨는데 이알림이도 또 새로우니까 좀 헷갈리시죠? 그럼 다 기억 안 나시면 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알림에 대해서 기억 안 나시면 303 변인석 부장님 303 누르시면 되고, 코로나하고 관련돼서는 119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 알림이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가정통신문을 보내시거나 아이스톡으로 선생님들께 업무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보내실 때 우리들은 저도 그랬어요. 관리자분이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체크를 안 하고 보내죠. 왜냐하면 거기다 선생님 뭐 해주세요. 오늘은 뭐입니다. 이런 거 하는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계시면 거기다가 교장, 교감 선생님께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자, 학교에서 이 알림이로 문자 보내실 때, 가정통신문 보내실 때, 아이스톡으로 문자 보내실 때 모두 다 관리자분 체크하셔서 보내주셔서 학교에서 어떤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자분들이 아실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가정통신문 보내실 때 학부모님만 체크하지 마시고 우리 교직원도 체크해서 가정통신문 보내주세요. 그래야 어떤 일이 있냐면 방과후나 돌봄과 관련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담임선생님들은 이 알림이를 미처 보지 않아서, 네, 잠시 뒤에 다시 할게요. 네. 네. 제가 잊어버렸네요. 가정통신문. 네. 선생님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업무부서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는데 선생님들은 모르셔서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실 때 교직원도 체크하셔서 발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이렇게 임시 교직원 회의를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까지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남아주시기 메시지 제가 끄지 않을 테니까 써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갈게요. 네? 무슨 출석이요? 출석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 출석했습니다. 어떻게? 출석.
네, 여보세요? 네. 네네네. 네. 오전은 저희가 있어갖고. 일단 신청서 저희가 이제 보내긴 하는데 오늘까지여갖고 만약에 뒤에 보시다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원하는 시간이 그날 5교시, 6교시면 저희 학년에서 그래서 만약에 어려우시면 이제 어렵겠다 최종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알아보고 이렇게 해갖고 해결할게요. 네. 네네네. 아, 네네네네. 예, 예. 아, 심사님 잘 지내세요? 학교에요? 네네. 분위기 어때요? 학교? 왜? 행사 끝났잖아 이제. 화장실에 쓸 수 있는 거지. 아, 그나마 화장실에 쓰네 그래도. 교장님 가운데 따뜻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다행이네. 아, 그것도 물어보려고. 이하님이 보통은 한글로 안 넣고 PDF로 뺐죠? 거의. 아, 그래요? PDF. 그러니까 그 스샷 잡아갖고 JPG로. 여러 페이지로 나눠지면? 그래. 한번 해봐야겠네요. 알겠어요. 그냥 일반 공지랑 또 설문은 또 다르게 해서 가운데 거 선택해서 비슷하게 넣고. 그러면 서명을 넣을 때는 어디? 서명만 받을 때도 있어요? 할 필요 없지 않죠? 감사해요. 네, 예.
아, 예, 오늘 연수 덕분에 잘 했고요. 그, 이제, 보내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한글을 JPG로 뽑는 게 좋아요? PDF로 뽑는 게 좋아요? 네. 본문의 문서? 잠시만요. 지금 이제 한번 처음, 그, 알림이 보내기에 PDF로 뽑아갖고, 근데 여기 본문의 문서 삽입에 PDF 파일을 제한 HW 없는 용량이 2MB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PDF가 좋겠네요. 본문에 자동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한글 가정통신문을 그냥 PDF로 변환해서 하는 거를 루틴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 홈페이지 연동 설정 누르면은 되는 거죠. 뭐 두 가지 있는데 API 모듈 연동, 자동 수집 연동 있는데 어떤 거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 수집 연동이요? 네. 네. 그냥 붙이면 되는 거죠, 홈페이지 주소. 잠시만요. ICE 그 KR만 보내면 되죠. 뒤에 뭐 메인도 이런 거 안 보내고. 뭐래? KR 넣고 검색하기가 있나? 검색이 완료가 됐고 신청하기. 신청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남 IC 선체 검색 완료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로그인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네네네. 아니요. 너무 시간 잡아먹고. 아닙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어디, 누구요? 그분 체육 말씀드려서 우리 주간 왔으면 넣었는데? 네. 쌍방향으로. 네. 그래요? 그날 저기 우리 같이 쓰는 거죠, 그분이랑. 3사가. 그럼 제가 빨리 얘기를 해갖고, 난 사과랑 연관인지 몰랐네. 그럼 체육이 그러니까 막 대면이니까 제가 그러면 저희 학년에 얘기해서 그때 4학년 양보하자고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 저기 작가부장님한테 지금 연락 왔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4학년 수요일인데 화요일 날 오잖아요, 애들. 근데 그 김유민 선생님이 3학년이랑 4학년 같이 쓰는 체육이에요. 그래서 애들 대면 하는데 체육을 대면으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쌍방향 놓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그럴 수 없어갖고 그거 양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2시간 그렇죠. 4, 8, 16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스케줄이 어떤지. 그러면 우리는 쌍방향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화가 아니라 다른 날 다른 날 해도 되잖아요. 목금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이분이 어느 학년에 또 없겠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요일을 바꿔서 하면 되죠.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알아볼게요. 예. 예. 아, 여보세요? 아, 선생님, 저기, 그 시간표 때문에 또 4학년이 다음 주에 원래 수요일인데 대선 때문에 화요일에 저희 3학년이 양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화요일에 쌍방향 부탁드렸잖아요. 근데 4학년한테 그냥 양보를 대면으로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월요일 저희 3학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대면하고 저희 쌍방향을 다른 요일에 해주실 수 있어요? 어디 학년 들어갔어요, 수업을? 3학년 8시간, 4학년 8시간, 6학년 4시간. 6학년은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날? 그러면 목요일날 혹시 저희 화요일 못하는 거 그게 가능하신가요? 아, 목요일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부장님. 혹시 저기 체육 전담 선생님 이 요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네? 아, 그래요? 3시간, 3시간이요? 4시간, 그럼 거기가 여섯 개 반이죠? 네. 어떻게 해요, 거기는? 잠깐만. 목요일 날도 그분 들어가셔요? 수업이? 네. 그렇죠. 목요일 날 온라인이잖아요. 목요일 날이요? 맞아요. 4시, 그러면 여기,
금요일 날 5개 반이죠, 거기가. 아, 그럼 목요일 날은 비는 거죠? 그분이. 아, 그럼 그분은 목요일 날 아무 영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예.